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요즘 가성비 좋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큰 효용을 주는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인데요. 소비자에게 큰 효용을 준다? 보험을 구성하는 수많은 특약 중에서 특히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 있다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가성비 좋은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하반기 질병 후유 장애 보장이 축소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질병 후유 장애는 왜 필요하고 또 어떤 보장들을 가져가는 게 좋은 건지 오늘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도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상담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문자만 남겨주셔도 저희 전문가와 1:1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네,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는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79%까지의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다발성 질병부터 노인성 질환이나 또 중대 질환까지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오늘의 강의의 민지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이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79%, 질병 후유 장애 80% 미만을 얘기하는 건데요.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또 가장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유용한 특약으로 꼽고 있는 그러한 특약입니다. 저 역시도 실손의료비 보험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을 어떤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왜 가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후유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하고 난 후에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후유증이 남았을 때 그것을 백분율로 표시를 해서 구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유장애 특약의 종류인데요. 우선 이것은 이제 보시다시피 보험회사에서 표시하고 있는 그런 후유장애의 어떤 특약의 종류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뭐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보험에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많이 표시를 하고 있다고 알 수가 있겠고요. 질병 후유 장애 이 80% 이상과 질병 후유 장애 80% 미만을 조금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통 질병 후유 장애에 가입이 돼 있다라고 알고 계시긴 하지만 막상 증권을 받고 보면 이 질병 후유 장애 80% 이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 장애가 내가 가지고 있는 특약은 80% 이상인지 80% 미만인지를 꼭 구분해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후유 장애율 예시입니다. 우선은 질병 후유 장애 하면은 노인성 질환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이가 들면 좀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귀가 좀 들리지 않는다, 뭐 귀가 어두워진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치매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약간의 치매에서부터 극심한 치매까지 40%에서 100% 정도의 후유 장애율을 보일 수 있고요.
눈에 관련된 후유장애가 또 여기에 있고요. 귀,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치아. 예를 들어서 치아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틀니를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치아가 5개 이상 결손되는 경우부터 후유장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허리 디스크 또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도 후유장애가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암에 관련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 암으로 인해서 어떤 투석이라든지 뭐 어떤 장기를 절제한다든지 이런 경우, 장기를 이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후유장애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무릎에 대한 어떤 관절, 그리고 발, 손,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의 이 질병 후유장애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사람의 몸도 기계와 같아서 많이 사용하거나 많이 쓰면 그만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유장애는 지금같이 어떤 수명이 늘어나고 또 고령화 시대가 될수록 굉장히 중요한 특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후유장애의 주요 특약을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스크에 대해서 10에서 20% 정도의 후유장애를 받으실 수가 있겠고, 인공관절로 인해서 30%, 한쪽마다 30%이기 때문에 양쪽을 하는 경우는 곱하기 2에서 60%의 후유장애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감소한다든지 눈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이빨이 결손된다든지 또 귀가 들리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치매, 그리고 뇌졸중, 암으로 인한 어떤 장기 이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유장애 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라든지 신경계통에 대해서는 후유장애를 바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 한 6개월 정도의 경과기간을 지켜보고 후유장애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런 뇌졸중이나 신경계통은 약간 다르게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암으로 인한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등 여러 암들에 대해서 암에 걸리면 보험이 어떤 납입 면제가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납입 면제의 기준은 대부분 50%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위암을 진단받고 위절제술을 시행해가지고 어떤 장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입었을 때는 50% 이상이 됩니다. 후유장애가 인정이 되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폐암으로 진단을 받고 한쪽의 폐를 절제한 경우, 그리고 흉복부의 어떤 장기 기능이 뚜렷한 장애나 극심한 장애가 아니라 약간의 장애로 판정이 나는 경우는 20%의 후유장애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미만에 대해서는 보험에 대한 어떤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같이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암으로 인해서 어떤 장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굉장히 뚜렷한 장애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80%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80%가 되려면 어떤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된다든지 아니면 두 눈이 먼다든지 정말 극심한 치매가 온다든지 했을 때만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혈액투석을 하는 경우에도 80%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질병 후유장애는 80% 이상이 아니라 80% 미만, 3에서 79%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몸을 많이 사용하겠고요. 또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어떤 후유장애가 극심하게 남은 경우에는 조기 사망을 하는 확률이 높았지만 이제는 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오래 수명을 누리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질병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장애 비율도 상해보다는 질병으로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거는 2011년도의 통계인데요.
있었는데요. 지금은 더더욱 질병 쪽이 더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한 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합산해서 무한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병후유장애, 예를 들어 아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 약간의 디스크가 있어서 10%에 대한 질병후유장애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심해진다라고 해서 20%까지 발전을 한다 그러면 또 20%에 대해서도 또다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등 반복 합산해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들은 보험사가 아닌 보험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이 노년기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치매, 인공관절, 신경계, 척추, 시력, 청력 등등 모든 장기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체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여러 개를 준비를 하고 싶어도 다 준비를 하기에는 너무나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보험료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아쉽게도 이러한 질병후유장애가 계속해서 축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 금액도 예전에는 뭐 1억 원 또는 8천만 원까지 보장하던 것을 지금은 5천만 원, 3천만 원에서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각 보험사의 어떤 그 스코어링,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고 싶은 특약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약간의 강제적인 부분을 추가해서 그 보험도 같이 추가를 하는 어떤 스코어를 맞추는 그런 스코어링 제도에 따라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입에 또 내가 가입하고 싶은 만큼 가입을 하지 못하는 가입 제한이 또 따를 수가 있겠고요.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보유한 보험사 자체가 예전에는 꽤 많았었는데 지금은 3개에서 4개 정도의 보험사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을 하셔서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꼭 준비하셔서 노년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보험사나 연령에 따라서 또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가입하실 때는 각 보험사를 또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모든 분들께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는 민지홍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보장이 왜 필요하고 또 보장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보험 고민들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제가 지금 휴직 상태인데, 예. 지금 애들 둘은 있고 막내가 있는데, 예. 보험료 납부한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근데 지금 휴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좀 해약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걸 해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좀 상담 좀 하려고요. 아, 지금 시청자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50세입니다. 53이시고요. 올해 53 되셨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예. 휴직 상태가 좀 길어질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 현재 뭐 직장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자녀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예, 자녀분들 나이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26, 5이고 막내가 고1입니다. 아, 예. 지금 보험이 있으신데, 네네. 납입 중지 시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아,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신 보험을 좀 봤는데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메리츠 화재 레디 라이프 케어 보험이라고 2006년에 가입하신 거 있으시고요. 예. 역시 메리츠 화재 뉴 라이프 케어 보험이라고 2009년에 7만 원 가입을 하셨고, 네. 2004년에 하나생명 대한사랑모아 CI 보험에도 가입이 돼 있으십니다. 맞으세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예, 해약을 고려 중인데 또 남겨야 되는 보험이 있다면 네네. 저희에게 리모델링을 받고 싶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서 저희가 전문가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전화 끊지 예.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53살 되신 남성분께서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휴직 상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녀분들의 나이는 20대 중반이었고요. 가입한 보험들 보장 내용이 궁금하다, 해약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등학사 막내로 이렇게 있으셨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험 리모델링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정석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나이로 53세 정도 되시면 예, 어느 네. 정도 이제 기반적으로는 뭐 집을 장만할 수도 있는 나이고 또 이르면 이제 애들이 결혼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예요. 예, 예. 근데 또 반면 50대 초중반 정도 되면 이제 스스로 찾아오는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질환도 올 수 있는 나이, 확률이 가장 높은 나이에 계시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가입하신 지도 다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2004년도에 하나생명 가입하셨고, 또 메리차제도 2006년, 2009년 이렇게 가입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보험은 굉장히 담보도 좋고, 보장이 좋기 때문에 잘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험료 납입이 많이 어려우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휴직을 하다 보니까. 네. 뭐, 나이도 있어서 재취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고려해보니까 이제 보험료에서 많이 지출을 많이 줄이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건데. 네. 저는 일단은 뭐 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냥 아예 그냥 해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지금 현재 건강하신가요? 네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럼 제가요, 지금 이제 뭐 해지를 하셔라 마라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네네. 보장을 보면 메리츠 화재에 2006년도에 가입하신 게 아마 이때 당시 실손보험이 이제 막 출시가 됐을 때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했을 때는 병원비가 100% 다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통원비는 이때 당시에 이제 하루 통원비가 10만 원인데 아마 메리차제 2006년도 3년 후에 또 메리차제 뉴 라이프 케어로 가입을 하신 거 보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의료 실비가 이제 많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 이제 통원비가 10에서 30만 원으로 올랐을 때 질병 쪽으로는 빼서 이렇게 보장을 추가로 해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보장이 지금 2006년도에 가입한 거에도 암이나 뇌졸중, 뇌경색 다 포함해서 되고 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각 1,000만 원씩 다 준비가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로 업그레이드 해준 데에서도 실손 의료비 있고 또 암 진단비가 1,000만 원 돼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어려우셔서 보험료를 해지할까 고민이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최선의 방법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메리츠아제 두 보험회사 거는 잘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암이나 뇌나 질병, 그러니까 급성 이런 3대 질환은 내가 그 질병에 맞춰서 아파야만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지만 실손 보험은 이런 중대한 질환부터 아주 약한 감기부터, 사소한 감기부터 다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이가 50 이제 초중반이 되시면 본인은 이제 이렇게 건강하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유지해 오신 걸 이제 해지하시면 너무나 많이 아깝기 때문에 지금 최선이 아닌 차선의 방법으로는 저는 메리츠아제 두 회사 거는 유지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생명에 이제 이게 2004년도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로 좀 묶여 있어요. 보장은 좋은데 묶여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납입이 많이 어려우시다 하시면 이 하나생명 거는 이것도 솔직히 보장이 메리츠아제 보장이 아주 크진 않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표준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생명의 CI 보험은 감액 완납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생명권은 월 20만 원 돈의 보험료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럼 현재 38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 거에서 20만 원 정도 줄면 한 16, 7만 원 정도 월 납입하시는 걸로 유지를 해가시고 다른 데서 줄일 수 있을 만큼 다른 데서 좀 지출을 줄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생명이라는 게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런 보장은 받는 겁니까? 네. 이제도? 예. 보장은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보장 금액이 줄어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1만 9천 원씩 내고 있는 보험료를 쭉 납입을 하시면 처음 가입하셨던 그 보장 내용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지금 납입이 어려우시면 이제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납입하신 지가 10년이 넘으셨어요. 2004년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험료는 납입을 안 하면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동안 내신 거에서 이제 해지 환급부로 운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04년도에 가입을 하셨으면 아마도 주계약이 5천이면 한 30% 정도 감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에 가입된 보장을 한 3,500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월 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 보장은 살짝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해약한 거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럼 지출은 이렇게 차선의 방법으로 줄여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38만 원씩 내던 보험료를 16만 원 정도로 감액해서 납입하시는 이 정도도 어렵다 하시면 네,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제 상담을 해주시면 또 차선의 그 다음 방법을 찾아서 또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청자님, 보험이라는 게 해지하는 건 정말 쉬운데 다시 가입하려고 했을 때 제약 조건이 또 많이 붙을 수가 있고 보장 내역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만 원대도 조금 힘들겠다 하시더라도 그냥 해지는 마시고요. 저희에게 다시 한 번만 연락 주세요. 또 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저희 보험 고민 해결해드렸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볼 텐데요. 휴대전화 뒷번호 6010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대 남성입니다. 4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인데요. 중복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얘기들이 많아서 고민이 됩니다. 정확하게 중복 보장이 되는 것과 아닌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민지용 전문가님. 지금 보험을 좀 여러 개 가입 중이신데요. 우선 보험 보장에는 정액 보장과 실손 보장이 있습니다. 이 정액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해진 금액을 보장한다는 뜻이고요. 가입한 금액이 얼마든 그리고 또 보험사 여러 곳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처음 가입할 때 주기로 했던 그 보험금을 전액 다 지급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의 보험사에 암보험을 모두 각각 가입을 했고 한 보험당 2천만 원의 진단금씩을 설정했을 때 만약에라도 암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6천만 원이 그대로 다 보장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게 정액 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손 보장이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의료실비라고 부르는 실손보험과
또 운전자 보험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실손 보장은 내가 실제로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2천만 원 한도 내가 실손 보장으로 가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내가 실제로 손해본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00만 원만 나오는 것이고요. 또 과거에는 이런 일들도 조금 요즘은 물론 없습니다. 요즘은 중복해서 가입이 잘 안 되지만 예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실손 보험이 2개라든지 뭐 운전자 보험이 2개라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두 군데서 다 보장을 받기는 하지만 50%씩 보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2개를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 보장이 되는 정액 보장은 어떤 그 시청자님들의 어떤 필요나 기호에 의해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손 보장이 되는 것들은 절대로 2개를 가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들어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4개 보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문자 참여돼 있는데요. 2002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살펴볼까요?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꽤 크게 다쳤는데요. 이거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김정덕 전문가님. 네. 저희가 이 사고는 이제 그 자동차 관리법상 보면은 승용차라든가 승합차 또는 화물차 뭐 이륜차 이런 사고라면은 자동차 관리법상 교통사고로 인정이 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산악 자전거라 하면 우리가 실손보험을 가입할 때는 직업을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무직이든 영업직이든 이렇게 직업을 고지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산에서 산악 자전거를 타는 거는 내 직업과 무관하게 어떤 동호회 모임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등반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보상은 손해보험회사에 또는 생명보험회사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 산악 자전거가 있어서 호기심에 이거를 타고 나가셔서 사고를 당하신 거라면 당연히 실손보험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동호회로 참여를 하셔서 사고가 나신 거라면 조금 보상받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2님께서 문의 주셔서 저희 지금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 2번째 시청자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예, 조금 기다렸습니다. 예, 어떤 게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예,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요. 예. TV 보다가 전화드렸는데, 네. 지인한테 보험을 가입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예.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사인만 했지 내용도 잘 파악이 안 됐고 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래서 그 담당자는 더 이상 보험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잘 가입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예. 내용을 잘 몰라서 제대로 된 건지 예. 가격은 또 보험료 뭐 이거 적당한지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시청자님 40대 초반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지금 결혼은 하셨어요? 예. 아기도 혹시 있으신가요? 예, 애기도 있습니다. 자녀분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7살, 5살이요. 아, 그러니까 지인분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점검을 받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제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한 38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보험료는 예. 부담스럽지는 않으신 건가요? 그렇게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저희 전문가께서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남성분께서 연락을 하셨네요. 40대 초반의 남성분, 7살, 5살 이렇게 자녀 2분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인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장 구성이 완벽하다던데 이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험료는 적당하게 가입한 건지를 여쭤보셨는데 만약에 적당하다면 아직은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민중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험을 3개 가입을 하셨는데요. 예. 이게 모두 다 지금 생명보험에만 가입을 하셨어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자세히 보지 않아도 일단 보장은 조금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보면은 그 교보생명 가족사랑 CI 종신보험에 예. CI를 포함해서 수술하고 입원이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고요.
다른 특약들보다는 일단 CI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보장을 받고 계신데요. 어떤 걱정되는 가족력이 있으세요? 가족력 없어요. 좀 뭐 병원 안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무래도 시청자님의 의지보다는 그냥 그 의지와 상관없이 CI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신 것 같은데요. 이 CI 보험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중대한 질병을 좀 보장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험보다는 좀 보장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겠고요. 주계약에 이제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뭐 사망보험금까지 한꺼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좀 비싸지만 또 나중에 돌려주는 또 해지환급금은 좀 좁고, 그 다음에 네 가지를 각각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 최초 발생하는 것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소비자에게 불리한 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보험을 좀 가입이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교보생명의 또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암도 있고 또 이대성인병, 그리고 수술특약, 입원특약 또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근데 이 CI 보험과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있는 이 특약들이 일부가 또 갱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는 보험료도 좀 많아 보이는데 앞으로 더더욱 많은 보험료를 좀 부담하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펀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주식으로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률이 잘 발생을 하거나 또 장기적으로 잘 유지를 하시고 또 뭐 추가 납입이나 어떤 펀드 변경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또 이걸 연금 전환을 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이 보험의 주계약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CI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생명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셔서 보장의 범위가 좀 좁으니까 이 CI 보험은 정리를 하시고 또 갱신형 특약들도 정리를 하셔서 비갱신형, 그리고 지금 현재 없는 그런 빠진 보장들을 좀 추가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을 뜻으로 보여요. 그래서 보험료는 거의 40만 원 가까이 내시지만 지금 보장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I 보험이나 또 갱신형 특약들은 좀 정리를 하시고 비갱신형으로 지금 없는 보장들을 추가하시는 것을 중점으로 두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또 그 신한생명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을 단독으로 딱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80세 100세 만기가 아니라 종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단독으로 하셔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잘 가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보험은 신한생명에 있는 이 실손보험은 꼭 좀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전체적으로 좀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제 좀 조언을 드리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I 보험과 갱신형 특약을 삭제하시게 되면은 22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좀 여유가 생기는데요. 지금 현재 없는 여보세요? 네네. 지금 38만 5천 원에서 CI 보험과 그 다음에 갱신형 특약을 정리를 하시면 약 한 22만 원 정도의 보험료 여유가 생겨요. 그래요? 네네. 그 여유를 가지고 지금 현재 없는 뭐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조금 부족한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암 진단, 암 수술, 암입원, 뭐 21대 질병 수술, 그리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리고 뭐 지금 운전하시죠? 네네. 운전자 특약까지도 같이 이렇게 다 합쳐서 가입을 하셔도 약 한 12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10만 원 정도의 보험료 여유가 더 생기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 아까는 부담스럽지 않다고 하시니까 이 정도만 상담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차후에라도 조금 더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주계약을 감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연금 전환을 할 때 연금액도 같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감액하실지 마실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지금 생명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뭐 뇌졸중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방식으로 제가 지금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예. CI보험이나 갱신형 특약들은 비갱신형 100세 만기 보험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예. 예, 시청자님. 예, 예.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예. 완벽하다고 구성이 더 이상 손댈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갖고 있는 이런 장단점들이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고요. 예. 그래도 지금 민지용 전문가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것 같다 하시면 또 한 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227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데요. 예, 주계약에 포함된 상해 사망금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줄일 수 없을까요? 라고 남기셨고요. 김정덕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있는데 주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생명보험 회사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상해 사망금 1억 원이라고 하면 이건 또 손해보험 회사에 보험 용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보험료의 부담이 스럽다 하면 아마 생명보험 회사에 가입을 하신 게 맞고요. 주계약이 종신으로 되어 있으세요. 생명보험은.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의 사망보험금 종신을 가입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차지하는 게 월 10만 원이라고 하면 뭐 5천으로 줄이면 5만 원이 줄어들 수가 있고 3천으로 줄이면 이제 또 7만 원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상해 사망보험금이라고 지금 문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만약 손해보험 회사에 가입을 하신 거라면 실질적으로 암이나 뇌나 심장 쪽 어떤 실손보험 위주로 가입을 했는데 기본 계약에 상해 사망 1억 원이 너무 무의미하다 해서 줄이는 거라면 이거는 줄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보험 회사에서는 내가 암이나 뇌 심장 뭐 기타 실손보험 등등을 가입을 할 때는 환산 점수제가 있어요. 스코어링이라고 하는데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뭐 사망보험금 3천만 원을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환산 점수나 스코링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망보험금 1억을 보신 거는 아마 밑에 건강보험 가입하면서 스코링 맞추려고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손해보험회사 거면 조금 낮추기가 어렵지만 생명보험에 주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충분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생명보험사인지 손해보험사인지부터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080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도 있거든요. 함께 살펴보시죠.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입니다. 40대 여성입니다.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습니다. 80세 미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100세 만기로 가입했더니 보험료가 비싼데요. 설계사는 20년에서 30년 후에는 해지 환급금이 높으니까 그때 정리를 하라 이렇게 권유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라고 길게 남기셨네요. 민지용 전문가님. 네, 이제 문자만 봐서는 특약을 얼마 정도 구성을 하셨고 또 보험료가 얼마인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러한 컨셉으로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면은 다른 특약은 거의 없이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만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약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구성이 되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이제 손해보험은 적립금을 구성하지 않고 설계를 했을 때는 만기까지 가면은 이제 환급금이 없는 그런 소멸성 보험이 되는 것인데요. 만기가 되기 전에는 어떤 환급금이 100%를 넘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게 되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 질병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보험이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 설정을 할 때는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가입을 한 후에 중간에 해지환급금이 가장 높은 시점에 해지를 해서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아라 이런 컨셉으로 이제 보험 가입을 좀 권유한 것 같은데요. 이 컨셉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거나 이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나이가 들수록 그 보장이 더욱더 필요해지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가입할 때 이 받으신 어떤 가입 설계서를 보면 그 해지환급금이 가장 높은 시점은 아마 60세에서 한 70세 정도가 되는 시점일 겁니다. 네.
그때가 되면은 이 보험이 더욱더 필요해지는 시기인데 그때 해지를 해서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으라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컨셉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요. 이제 물론 본인이 낸 돈보다는 많이 받으시겠지만은 20년에서 30년이라는 그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화폐 가치 등을 고려를 하면은 그렇게 많은 또 이자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축은 저축대로 어떤 연복리, 비과세 상품에 저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질병 후유 장애는 어떤 저축 목적이 아니라 내가 노년기에 제대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00세 만기는 워낙 좀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90세 만기 정도로 설정을 하셔서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체적으로 문자 남겨주시니까 또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해지네요. 봐드렸고요. 이번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보험 고민이 있으세요? 예, 제가 보험을 3개를 들어놨는데, 네. 한 10년 전부터 요거를 이제 보험료를 이제 달달이 내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잘 들어놨는지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거 53이요. 아, 53 되셨고요. 네.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2000년부터 2005년, 2006년 이렇게 3건의 보험이 있으셨습니다. 맞으세요? 네, 네. 보험을 굉장히 오랜 기간 잘 유지를 하고 계신데요. 예. 특별히 어디 걱정되는 질병이나 아프신 곳 있으세요? 이게 지금 건강해요. 저 건강하세요? 주변에, 예, 혈압약들 먹는데 그런 것도 없고 건강한 편이에요. 예. 예, 그러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또 50대 여성분에 맞는 보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봐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53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가입한 보험들 보장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추가로 어떤 보장을 준비하면 좋을지 또 아픈 곳은 없이 건강하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험 오랫동안 유지 잘 하셨고 워낙에 잘 들어놓으셔서 또 근 10년 동안은 또 보험 추가 준비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험증권 지금 3개를 딱 봤는데 현재 메리츠화재 실손보험은 80세 만기죠. 네. 네, 80세 만기로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이때는 입원하면 3천만 원 한도를 내서 100%까지 보상이 되고 통원하면 통원 한도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으세요. 네. 근데 이제 만기가 80세고 통원 그 하루 한도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삼성생명에 리빙케어와 또 여성시대 2개 가입을 하고 계신데 여성시대도 2000년도 굉장히 오래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10년 납으로 벌써 완납을 다 하셨고 여성시대는 여성 특정암으로 묶여져 있으세요. 그죠? 여성 특정암 진단받는 거하고 또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각 2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이 여성시대의 가장 장점은 또 수술비죠. 이제 이 여성 특정암으로 수술하거나 아니면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수술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유명한 여성 만성질환으로 수술했을 때 수술할 때마다 각 회마다 500만 원씩 지급이 돼요. 알고 계셨나요? 자세히는 몰랐는데 주변에서 이게 좀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거 네. 굉장히 오래전에 없어진 보험이고요. 이제 그 여성 특정암이나 어떤 수술 특약이 이렇게 한정되게 묶여져 있지만 우리 이제 50이 넘으면 우리 여자들 요실금 많이 와요. 아직은 안 오셨겠지만 이제 오는데 이런 요실금 수술해도 할 때마다 각 회당 500만 원씩 지급되는 건 적지 않은 수술비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납은 다 됐고 또 보장은 특정암으로 묶여져 있어도 기존 수술비나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요거는 잘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메리츠화재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하루 통원이 하루 10만 원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원은 잠깐 하고 통원으로 치료하는 게 더 많아질 거라는 저는 예상이 되는데 아마 진단비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보장을 많이 받으셔야 될 텐데 지금 삼성생명의 리빙케어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것도 10년이 넘었어요.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메리치아제는 실손 보험이 있기 때문에 80세 만기일지라도 저렴하게 보장이 좋고 하기 때문에 요거 잘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삼성생명의 리빙케어가 현재 16만 6천 원씩 납입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여기도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질병 또는 중대한 수술로 묶여져 있죠. 어떤 질병이 와도 최초 한 번만 주는 걸로 끝나는데 아까 그 여성시대에서도 여성 특정암으로 묶여져 있고 또 삼성생명 리빙케어도 중대한 질병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보장이 위험하죠. 시청자님? 그렇군요. 예. 네네. 예. 제가 볼 때는 보장이 조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메리차제 실손 잘 유지하시고, 삼성생명, 여성시대 완납 끝났기 때문에 잘 유지하시고요. 이런 중대한 질환에 이거 조금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시청자님 통화를 해드렸지만, 10년이 넘으셨어요. 납입하신 지가. 그래서 여기서는, 2005년도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월 16만 6천 원씩 내지 않고 보험료는 내지 않고 보장은 조금 줄어든 보장으로 보장은 또 종신까지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청자님? 네, 그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하셔서 제가 볼 땐 특정암이나 중대한 질환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보장의 폭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손해보험회사의 통합보험으로 암이나 뭐 뇌졸중, 심근경색, 급성 심근경색 또는 이제 21대 수술특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탑재를 해서 한 7만 원 돈의 추가 보장을 하시는 게 보장의 그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질 걸로 저는 사료가 되는데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떠세요? 지금 얘기해 주신 거를 잘 지금 네. 적고 있었거든요. 예. 잘 기억했다가 네.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예, 한번 여쭤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생명의 리빙케어에 16만 6천 원씩 내던 게 추가로 7만 원 준비를 하시고 요거는 감액 완납 제도를 이용하시면 이제 월 현재 내시던 보험료가 한 10만 원 미만으로 조금 줄어들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럼 보험료는 줄어들고 보장의 범위는 훨씬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 건강하시니까 예, 보장의 네. 범위를 조금 넓혀서 100세까지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보험료를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있었거든요. 네. 보험료 줄어들었죠. 그죠? 그러니까요. 23만 원씩 내던 걸 16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내게 되면 한 1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예. 예, 받아 적으시느라고 대답이 조금 시원찮았던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계속 열심히 궁금한 거 적고 많으실 것 있었어요. 같거든요. 네네. 예, 저희 전문가 방송 끝난 이후로 또 연결해드릴 테니까요. 그때도 구체적인 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또 전화 드려도 되는 건가요? 예,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요. 상담 받았던 전문가 연결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또 이번에 문자 풀어볼 텐데요. 376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함께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10년 갱신 암보험을 제안받았는데요. 이거 가입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기셨어요. 민지용 전문가님. 네, 우선 이제 뭐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두고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가입하시기 전에 어떤 나이라든지 건강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자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32세라고 하셨기 때문에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굳이 뭐 갱신형을 가입해야 될 이유는 일단 없어 보이고요. 갱신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처음 가입할 때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암에 대한 기본적으로 보장이 좀 있고 추가로 더 가입을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좀 비싸다. 그럴 때는 보너스의 개념 정도로 갱신형을 가입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또 갱신형의 단점은 만기 시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또 단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92세까지 사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부터 약 한 60년 납이 되는 것이고요. 또 82세까지 사신다라고 하더라도 50년 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굉장히 긴
긴 시간을 많이 총 납입 보험료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보험료 오르는 것까지 예측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또 많은 보험료 지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건강하시다고 하다면은 굳이 갱신형을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또 나중에 어떤 경제활동을 멈추는 그런 좀 은퇴하시는 그런 시기까지도 고려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좀 연세가 많이 드셔서 경제적으로도 조금 많이 어렵거나 또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갱신형, 뭐 20년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젊으신 분들, 문자 주신 시청자님 같은 젊으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총 납입 보험료가 변경되지 않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비갱신형 안보험을 드시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보험 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텐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